8616일 23살의 짧은 생. 나는 김성재가 떠난 1995년의 겨울을 아직 기억한다. (1972년 4월) 출생인 김성재는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와 일어 교사를 하던 어머니 아래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성장했고, 어린 시절에는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몸을 흔드는 끼를 보였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한국과 영국 등을 오가며 거주했고, 어린 시절부터 유독 엄마와 동생을 챙길 줄 아는 정 많은 아이였다고 한다. 그러한 김성재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렇게 김성재는 일본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일본인 학생들은 차가웠는데, 일부 일본인 학생들은 김성재에게 조센징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고, 자신의 동생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자 참지 못한 그는 그 학생들 중 가장 덩치가 큰 학생을 데리고 나가 그대로 날려버렸다. 이후 동경 한인학교로 옮긴 김성재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1988년 여름 서울 상문고등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당시 학생들은 짧은 머리, 교복 차림이었음에도 김성재는 전학 첫날 긴 머리와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바지, 그리고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꽂고 학교에 갔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당시 흑인 음악에 미쳐있던 동갑내기 친구 이현도와 인연이 되는데, 이후 급격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초동과 청담동에 있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춤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얼마 후에는 당시 춤꾼들의 성지 문나이트에 발을 들이며 새로운 춤의 세계를 만나 더 깊게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당시 상문고는 엄격하고 체벌이 심했던 학교. 적응하지 못했던 김성재는 몇 차례 근신 처분을 받았고, 결국 이현도는 안양예고로, 김성재는 한인고로 학교를 옮기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학교는 달랐지만 춤과 음악으로 통했기에 자주 만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여러 클럽들에서 돈을 안 내도 되니 와서 춤만 춰달라는 요청이 올 정도로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었다. 그리고 1990년 그러한 두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연예계 데뷔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현진영과 와우와. 당시 멤버는 강원래와 구준엽이었으나 입대를 앞둔 강원래가 현진영에게 김성재를 소개했고, 이후 김성재가 이현도를 소개하여 두 사람이 현진영과 와와 2기로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1년 여름, 현진영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며 현진영과 와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후 이현도는 작곡에 몰두, 김성재는 집안의 권유로 한양대학교 관광학과에 진학해 각자의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러던 중 대학 생활을 하던 김성재에게 작곡을 마친 이현도가 가수 생활을 해보자며 제안을 해왔다. 두 사람은 프랑스어로 둘을 뜻하는 단어 듀스로 이름을 정하고 1993년 21살의 이현도와 김성재가 가요계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후 두 사람은 한국 대중가요계 신드롬을 일으키며 90년대 초반 가요계를 선도했으나, 프로듀서를 하고 싶어했던 이현도와 솔로 엔터테이너를 하고 싶어했던 김성재의 뜻으로 1995년 6월 듀스는 해체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김성재는 이현도와 고별 콘서트를 마친 뒤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재충전을 하던 그는 두 달 뒤인 9월 솔로 제안을 받게 된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김성재는 두 달간의 음반 준비를 마치고 한국에서 복귀를 앞두었는데,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친구인 이현도를 만나 잘 될까? 라는 걱정 섞인 대화를 하며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현도와의 마지막 식사였다. 1995년 11월 15일 귀국한 김성재는 다음 날부터 인터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고, 19일 SBS TV가요 20에 출연, 성조기 문양의 티셔츠와 아이스하키 장갑 등을 무대 의상으로 한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이현도의 곡
말하자면을 선보였다. 화려한 복귀 무대를 본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고 방송을 마친 그는 당일 오후 여자친구인 김모 씨와 백댄서 6명 그리고 매니저까지 총 9명의 인원과 함께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에 투숙하게 되는데 밤 10시경 거실에 모인 김성재와 일행들은 녹화 방송을 보며 성공적인 무대를 자축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자정이 넘은 11월 20일 새벽 1시경 댄서들과 매니저가 각자의 방에서 잠에 들었고 거실에는 김성재와 그의 여자친구 둘만 남겨진 채 날이 밝아왔다. 몇 시간 뒤인 1995년 11월 20일 새벽 6시경 잠에서 깬 매니저는 혼자 소파에서 자고 있는 김성재를 보고 흔들어 깨웠으나 그는 이미 숨진 상황. 23살의 김성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다. 즉시 매니저와 호텔의 신고로 오전 7시경 구급대가 도착해 김성재를 병원으로 옮겨보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 이후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김성재의 사인을 청장년 급사 증후군,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라고 발표했으나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김성재의 한쪽 팔에서 28개의 주사 자국과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 이후 국과수는 김성재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이며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경찰은 한 동물병원장으로부터 여자친구인 김모 씨가 과거에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과 같은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을 구입했다는 것과 그녀가 이를 알리지 말아달라며 부탁했다는 진술을 듣게 된다. 즉시 경찰은 김모 씨를 용의자로 보고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12월 9일 그녀를 출국 금지시킨 뒤 구속하게 되는데 이후 김모 씨는 조사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김성재가 잠에 들자 호텔에서 빠져나왔고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졸레틸은 자신의 애완견을 안락사시키려 구입했지만 다음날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996년 6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구매한 약물과 사인의 일치, 사건 당일 호텔에서 함께 있던 점에서 범행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건강한 피해자가 갑자기 숨졌고 몸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김 씨가 산 약물이 나온 점은 인정하나 심증만을 근거로 김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김 씨는 사건 당일 1년 만에 영등포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2년 만인 1998년 2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김 씨에게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렇듯 재판부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렇게 1995년 겨울 김성재의 8616일 짧은 생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